오늘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영암의 월출산. 햇빛 좋고 바람 잘 드는 이 청정자락에 오늘 만나볼 명인이 산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반기는 건 어마어마한 옹기들. 무려 400개가 넘는 양.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 옹기 명인? 그때 때마침 주인공 등장. 어디론가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명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 세상에 놀라운 진풍경이 펼쳐진다. 분명 메주는 메주인데 색깔이 까맣다. 보통 메주들보다 크기는 작고 색도 많이 다른 메주들. 게다가 콩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이 다 보일 정도. 보통 메주와는 분명 다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는 영롱한 액체의 정체는 바로 식초! 과일, 약재, 허브 등 종류만도 8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누룩이나 효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개발한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식초를 만들고 있는 명인.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만나볼 명인은 옹기가 아닌 발효 명인. 전통적인 발효 방식에 자기만의 노하우를 더해 특별한 발효 음식을 만드는 김명성 명인을 만나본다. 어젯밤 펑펑 내린 한방 눈 덕분에 어느새 옹기들이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연이 준 선물 발효의 매력에 푹 빠진 명인.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동.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간밤에 발효식품들이 잘 잤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제일 아끼는 저희 집의 보물 중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마스크는 왜 쓰세요? 항상 저희가 마스크를 끼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마스크를 안 끼고 뭐 빈약 같은 거 안 끼고 그냥 항아리 열고 말하고 막 손으로 찍어 먹고 이러면은 사람 손하고 사람 타액에서 굉장히 2차적인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PD님도 마스크를 한번 껴주십시오. 담당 PD도 예외일 순 없다.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야 겨우 발효 음식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집 된장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된장. 아니 근데 색깔이 남다르다. 보통 된장은 황금 빛깔의 입자 고운 것이 일반적인데, 겉은 갈색이더라도 속은 노란 것이 대부분. 그런데 명인의 된장은 조심스레 속을 파내보니, 색깔이 노랗지가 않다? 심지어 콩 알갱이가 살아있는데, 아니 이거 된장 맞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흔히들 된장 그러면 이렇게 노란 된장 그걸 말하는데, 저희 집은 그냥 노란 메주콩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고 서리태콩이나 진우니콩이나 또 창태콩이나 노란콩 이렇게 4종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된장 색깔이 기본적으로 검정콩이 들어가니까 검정색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맛이 노란콩으로 뜨었을 때하고 검정콩이 들어간 된장하고는 맛이 이제 상이하죠. 틀리죠. 된장을 만들 때 명인이 사용하는 콩 대두는 기본. 약콩으로 불리는 서목태와 푸른 빛이 감도는 청태, 마지막으로 서리태까지 총 4종류가 황금 비율로 섞여야 명인표 까만 된장이 완성된다고. 발효 명인의 명작은 이뿐만이 아니다. 옹기 안에 든 보물의 정체는? 언뜻 보아서는 묵처럼 탱글탱글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투명한 막이 있다. 아니 이 뽀얀 액체는 뭐예요? 얘가 300초로, 우리 약초 중에 300초라는 약초로 담는 천연식초인데, 이 추운 겨울에도 천연식초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초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명인의 식초는 뭔가 다르다? 보통 식초를 만들 때는 옹기 속 발효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따로 발효실을 만든다. 그런데 명인의 식초는 발효실이 필요 없다. 자연에서 천천히 발효 때문에 일반 식초와는
담는 방법부터 다르다고. 약재라든지 약초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꼬두밥과 누룩을 제하고 온 재료의 미생물을 활용해서 식초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인병에 좋다는 아마란스 식초, 피부 질환 효능이 있는 어성초 식초, 피로 회복에 좋은 오미자 식초에 명인의 특급 기술과 다양한 재료로 만든 천연 식초는 무려 80여 가지. 그 온 재료의 향, 사과 담으면 사과 향이 그대로 느끼고 싶고 유자로 담으면 유자 향 그대로 느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룩이나 꼬두밥을 사용하지 않고 온 재료만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온 재료가 가지고 있는 약성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일 수 있고, 또 온 재료의 향, 색, 맛 다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일석삼조가 된 거죠. 누룩도 효모도 사용하지 않고 식초를 만드는 명인. 발효 과정부터 남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막이다. 보통 식초를 만들 때 볼 수 있는 것이 잡균을 막아주는 조산막인데 명인의 식초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 대신 얇은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계열이 생기는데 누룩 없이 식초를 만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식초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사이에 생기는 막인데, 가해하고 이 가운데하고 차이가 색깔이 지금 틀리잖아요. 발효를 시키고자 하는 그 재료의 미생물들이 힘이 없을 때는 공기 중의 미생물들이 이 보호막에 안착해서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점점 이 계열들이 커지고, 제가 발효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왕성하면 가운데처럼 투명하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식초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이 계열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방법으로 천연 식초를 담근다는 명인. 대체 효모도 누룩도 없이 어떻게 식초를 만든다는 것일까? 먼저 가마솥에 물을 넣고 팔팔팔 끓이기 시작하는데, 식초 만들 때 그 온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체 미생물들을 활용하거든요. 그 미생물들한테 일을 시킬 때 이제 밥을 좀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그 미생물들한테 밥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밥을 짓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먹는 밥은 대체 어떤 것일까? 그런데 물밖에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밥이 되나요? 이제 물이 충분히 끓고 나면 그때 제가 이제 다시 넣어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가마솥 안에 들어갈 또 다른 비법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뭔가를 갖고 오는 명인. 천연 식초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재료의 정체는 과연 뭘까? 얘는 설탕입니다. 설탕이요? 예.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바로 설탕. 그렇다면 비법은 물에다 설탕을 넣고 녹이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설탕을 물에다 녹여서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설탕이 2당으로 돼 있는 성질이거든요, 화학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 2당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단당으로 바꾸죠. 그럼 미생물들이 거기서 취할 수 있는 포도당을 먹이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 미생물을 넣어주지 않아도 부패 위험도 없고 발효가 잘 되죠. 물에 넣는 설탕의 양과 얼마 동안 끓여야 하는지는 비밀이라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명인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끓여낸 단물이 완성되고, 놀랍게도 황금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색깔이 바뀐다는 것은 성질이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성분 안에 들여다보면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분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황금색 이 단물이 바로 명인표 식초의 비법이다. 단물도 준비됐겠다. 사과 식초를 담는 명인. 직접 엄선해 고른 유기농 사과에 다른 것 없이 단물만 넣으면 끝. 나머지는 시간과 자연이 알아서 파괴를 시켜준다고. 고정관념에서 탈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성공하기까지 늘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 명인. 덕분에 지금의 천연 식초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데,
식초를 우리가 발효를 하다 보면은 누룩하고 꼬두밥이 항상 들어가는 게 그것도 이게 정법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초를 먹으면 항상 누룩치가 항상 또 이가 조금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난 누룩을 빼고 만들어 보자. 원 재료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만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당이라는 게 미생물의 먹이로 쓰이면 발효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죠. 제가 하는 발효가 기존의 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 새로운 방법에 어떤 것을 좀 음식의 가치를 두고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자. 이 가치에 두고 새로운 걸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제가 어떤 완성품을 만나게 된 결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 제대 후 김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레 발효 음식까지 이어졌다는 명인. 급기야 안정적인 직장까지 버리고 발효 음식을 제대로 하고자 고향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당시 아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나는 그냥 샐러리면이 좋은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말없이 반대를 많이 했죠.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 성공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본인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완벽주의에다가 본인만의 그런 게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믿고 그거 하나는 믿고 내렸죠. 과거 도심에서 살 때는 부엌 근처라면 얼씬도 안 하던 명인. 이제는 처지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부엌 담당이 아내에서 명인으로 바뀐 지 오래. 아내 대신 부엌을 꿰차게 된 건 고향에 내려오기 전 아내와 했던 약속 때문이라고. 저녁 준비를 혼자 하세요? 제가 아내한테 사표를 4개 해주면 밥은 제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해준 아내가 고마워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해주려고 하죠. 발효만 허락해주면 주방일은 책임지겠노라 호언장담했다는데 덕분에 매일매일 밥을 짓고 있다는 명인. 오늘 저녁 반찬의 백미는 김냉국. 다시물에 양념이라고는 직접 만든 간장뿐이다. 간장이 냄새가 안 나면서 과하게 안 짜면 이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건강한 음식이고 김에 고소함까지 다 같이 느끼거든요. 우리 한식 간장은 유산균이 많아서 굉장히 건강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얘를 갖다가 조리를 해서 뭐 국 같은 거 끓여서 먹으면 그 아주 유익한 균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나서 먹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김냉국 같은 경우는 이 간장의 생장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기도 간편하고요. 보장된 미래를 뒤로 한 채 발효에 빠져 귀농. 1년 365일 된장과 식초와 씨름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명인. 발효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레 건강한 먹거리까지 넓혀졌고 덕분에 공부는 끝이 없다. 조금 더 건강한 맛을 위해 지금도 새로운 발효 방법을 연구 중이라는 명인. 늦은 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명인의 하루. 이렇게 갑자기 많이 추워지면 특히 밤에 그러면은 메주 상태를 꼭 봐줘야 돼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메주가 상할까봐 점검에 나선 것. 먼저 보온을 위해 지피 없는 부분에 이불부터 깔아주고 메주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하는데 오늘 상태에서는 이 배면이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새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서너 시간씩 꼼짝없이 메주방을 지키며 메주에 검정 곰팡이와 푸른 곰팡이가 자리 잡지 못하게 일일이 점검을 하는 명인. 오늘 메주 상태를 보더니 갑자기 아궁에 불을 떼기 시작한다. 메주는 사람보다 추위를 더 잘 타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많이 추워진 날은 아궁이 불구멍도 잘 막아야 되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메주는 잘 봐줘야 됩니다. 명인의 정성만큼 메주가 잘 발효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찾은 곳은 바로 메주방이다. 하루 중에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시간. 간밤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심스럽게 메주를 들어보는데 뭔가 생겼다. 명인이 말한 새 옷은 바로 메주에 핀 하양 곰팡이. 밤사이 흰 꽃이 잘도 피었다. 밤 사이에 아주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백설기처럼 흰 곰팡이 이렇게 쭉 다 올라와요. 근데 이제 간밤에 너무 추워놓으니까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온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도 다 완성은 못하고 한 80점, 90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발효는 상호 교감이라는 명인. 일일이 메주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손으로, 냄새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이 과정을 통해 혹여 메주가 아픈 데는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알 수가 있단다. 그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비로소 명인의 아침 일과가 끝이 났다. 진짜로 좋아해 주다 보면 일로 생각이 안 하게 되거든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막 들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지금 너희들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물어본 것 같고, 이렇게 그게 보고 텔레파시라고 하나요? 모르겠는데 어떤 이렇게 서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발효를 배운 명인.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다. 그 결과 탄생한 명품 된장의 비밀 4가지 콩. 그런데 어찌 2가지밖에 안 보입니까? 노란 콩하고 푸른 콩은 얘가 삶아진 시점이나 발효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고 껍질 벗겨진 것도 비슷하게 벗겨지는데, 검정 콩들은 노란 콩하고 같이 삶으면 삶아지는 시점은 비슷한데 띄우는데 차이가 서로 납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그래서 콩의 성질에 따라서 서로 분리해서 메주를 따로따로 쓰고 삶을 때도 따로따로 삶죠. 각각의 콩으로 메주를 쏜 뒤 일정 비율로 합쳐 된장으로 만든다는 말씀. 된장의 첫 단계, 콩을 사용할 때도 명인은 따로 불리지 않는다. 대신 여기에 마법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맹물로 삶는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약재물로 콩을 삶거든요. 그 이제 콩을 일반 물에다 불려버리면 약재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재물을 넣었을 때 콩이 그 약재물을 먹게 하려고 콩을 불리질 않습니다. 어떤 약재를 넣어 끓인 물인지는 절대 비밀. 비밀도 많으셔. 하지만 덕분에 효과는 좋다고 한다. 된장, 간장에서 나는 특유의 그 콩콩한 메주치 냄새가 거의 안 나게, 굉장히 안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간장이나 된장의 풍미가 훨씬 좋아지죠. 콩물이 넘치면 콩의 영양 성분이 유실되니 넘치지 않게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 거품이 가라앉아서 넘치질 않는다고. 중노동이 따로 없다. 3시간 동안 꼼짝 않고 지키는 명인. 콩 삶기의 정도에도 명인만의 철학이 있다. 메주 쓰기 딱 좋은 콩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 콩 껍질이 벗겨진 애들은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이끌어집니다.
발효가 잘 되려면 콩 속에 적당히 수분이 있어야 하는데 딱 요 정도로 삶아질 때가 미생물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 발효를 잘 시킨다고. 된장을 만드는 데 있어 하나부터 10까지 숫자껏 믹서가 아닌 절구질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절구질을 하면 팥에 되는 부분하고 또 콩이 안 깨진 거하고 이게 적절히 잘 섞이거든요. 그랬을 때 메주가 떠가면서 메주의 이 자연스러운 벌어짐이나 또 미생물들이 자꾸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나 미생물이 들어가는 정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거친 콩 알갱이 사이사이로 미생물이 활동하기 더없이 좋다고. 이렇게 빻아진 콩은 성형을 거쳐 메주로서 발효가 된다. 전통 방식의 명인의 기술이 합쳐진 특급 된장. 이제 긴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다. 이런 명인의 발효법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입소문이 났는데 그 특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노란콩하고 진우육하고 삶는 시간이 틀려요. 익는 시간이 틀립니다. 근데 노란콩에다 초점을 맞추면 진우육콩이 너무 익어버리고. 일부러 영암 산골까지 찾은 사람들. 난생 처음 배우는 새로운 발효 방법에 눈을 뗄 수가 없다. 매주 이렇게 성형하는 거 하나도 정성이 들어가고 또 정말 많은 노하우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만들면서 좀 느끼고 있어요. 너무 좋았죠. 저희가 못했던 것을 다 저희들이 배운 거잖아요. 그런 게 좋았어요. 제가 그 전에 알았던 거하고 많이 상판되는 게 많아서 아 이렇게 많이 틀렸구나 이걸 많이 체험을 했으니까요. 가는 길도 즐겁고 이제 이다음 오는 길이 또 기대되고 그래요. 제가 잔소리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발효는 분명히 머리로도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느껴야 된다. 가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다행히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는 많이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건강한 발효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명인의 열정 때문이었다. 제가 발효식품을 만들 때 뭐 된장, 간장, 뭐 식초, 김치 같은 거 할 때 저는 우리 발효식품들이 갖고 있는 또 지적을 당하는 단점들을 많이 좀 보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다가가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되는 음식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들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발효 문화를 전하고 싶다는 명인. 어쩌면 명인의 구수한 발효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My house in Budapest, my hidden treasure chest, golden grand piano, my beauty focused EOU. Ooh, you, ooh, I'd leave it all.